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5주차 1차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사람이 콘택트 렌즈로 그 광학적인 교정 용구를 교체하거나 또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이 안경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다양한 시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안경사가 미리 예측하고 또 안경 착용자라거나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적절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만 살펴보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도 또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모든 대상 물체들이 좀 작아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내 눈이 작아 보이죠.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이게 플러스 안경을 준비한다는 게 못해서 이번 시간에 보여주는데 이게 플러스 4다이옵터의 안경인데요. 자, 플러스 4다이옵터의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 눈을 보면 확대되어 보이죠. 이게 여러분과 이 안경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고 나도 눈으로부터 정적만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면이 좀 크게 보이는 그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이러한 안경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게 콘택트 렌즈가 되겠죠. 그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하게 되면 확대되어 보인다거나 축소되어 보이는 이런 작용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안경의 경우에는 정적만 거리로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배율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절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폭주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또 주시 시야의 크기도 변화가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봤죠.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내가 녹화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되짚어 보면 아마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안경은 정적만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율 효과가 나타나고 마이너스 안경은 축소되며 플러스 안경은 확대된다. 이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주차 1차 시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4장에 해당되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폴리머와 중합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사실 그 중요도가 최하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어떤 막 줄을 쳐가면서 또는 이전 수업과 마찬가지로 무슨 별표를 그려가면서 수업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재미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다큐멘터리 한 편을 그냥 들어본다 또 한번 본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의 종류 또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을 만들기 위한 모노머 또 모노머들이 합쳐져 있는 폴리머라는 고분자 물질 또 이런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한 중합 반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고요. 또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 그 중에서 하이드로겔이라는 재질로 이루어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떠한 화학적인 조성에 의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제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안경사로서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적절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선택해 줄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 시간까지 이제 제1부에 대한 내용이 1장, 2장, 3장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전체 큰 타이틀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5주차 때 학습하게 되는 제4장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어떠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자, 그 다음 주차, 그러니까 6주차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 즉 어떠한 방법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제조되고 있는지, 또한 그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다양한 광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즉 뭐 후면의 곡률 반경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전체 직경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이 콘택트 렌즈를 확대해서 이 가장자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또 평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또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 쉽게 얘기하면 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 비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토릭 소프트 콘택트 렌즈, 또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노안용 콘택트 렌즈, 뭐 이런 렌즈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피팅하는지,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의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제 4장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되겠고요. 먼저 전반적인 내용, 서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콘택트 렌즈 재질 중에서 가장 정말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거의 90%에 가까이 근접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 착용감이 불편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안경사 입장에서는 또 피팅하기가 좀 다소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복잡하고요. 따라서 요즘 그 처방되는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거의 이제 90% 정도 육박하는 요 재질 안에는 사실 요즘 새롭게 개발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포함한 그런 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1장 역사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 콘택트 렌즈가 더 먼저 개발되기는 했지만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가 상당히 좀 딱딱한 재질, 그러니까 착용감이 좀 불편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착용했을 때 시력 교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고요. 착용감이 아주 편하다. 말 그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 말랑말랑하다. 그러니까 부드럽다, 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니까요. 당연히 착용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착용감에 의한 문제 때문에 이런 착용에 실패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렌즈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 착용감의 문제로 인해서 초기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한 50%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2명 중에 1명은 이 착용감의 문제로 실패한다. 따라서 현재 하드 콘택트 렌즈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산소 공급도 더 잘 되고요. 또 광학적인 특성도 아주 우수하지만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일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결국은 과거의 초기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아무리 렌즈가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착용했을 때 조금 불편함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조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다시 1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양호한 교정 시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착용감이 편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 어떤 콘택트 렌즈는 이런 특성이 있대. 또 뭐 B라는 콘택트 렌즈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적절히 콘택트 렌즈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좀 길러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번 그 수업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화학적인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 뭐 지금 화면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뭐 폴리머, 또 뭐 모노머, 중합 반응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가 수업 초반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해 못하겠으면 이번 장은 그냥 날려버려도 됩니다. 그게 이번 장은 아니고요. 5주차 1차 시는 그냥 머릿속에서 날려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안경사라면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만들어진대 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폴리머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폴리머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분자 물질을 얘기하는데요. 소프트 컨택트 렌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임상에서 많이 다룬 이런 어떤 플라스틱 렌즈 재질이라거나 이런 것들, 네, 미안해요. 이렇게 화면이 지금 잠깐 꺼져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자, 어찌됐든 자, 폴리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 폴리머라는 것은 고분자 물질이고요. 또 모노머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노머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가 이거 빨간 걸로 써놨잖아요. 영어로 써놓긴 했지만 모노머 더하기 모노머 더하기 모노머 더하기 모노머 더하기 하면 폴리머예요. 이 모노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하나를 뜻하는 일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고요. 근데 폴리라는 것은 여러 개가 합쳐진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냐면 모노레일 알잖아요. 어디 그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가면 이 철길 하나짜리에 이렇게 앉아서 타면 기차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모노레일이라고 얘기하고요. 한발 자전거를 모노바이시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찌됐든 이건 하나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노머라는 것은 그냥 딱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진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분자가 묶여진 이 분자 물질의 한 단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노머가 또 합쳐지고 모노머가 합쳐지고 모노머가 합쳐져서 하나의 폴리머, 고분자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가 제조된다라고 이해하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결국은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의 분자로 이루어진 모노머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런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를 만들어서 콘택트 렌즈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이건 그 폴리머라는 것은 꼭 콘택트 렌즈만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런 플라스틱, 이런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모노머들이 조합돼서 이런 폴리머를 형성해서 결국은 이런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고분자 물질을, 그러니까 분자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고분자 물질을 일러서 그냥 얘기한다라는 거, 그냥 쉽게,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얘기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폴리머를 이용해서 요 아래쪽에 보면 PMMA 소재의 플라스틱 소재의 하드 콘택트 렌즈라거나 실리콘 고무 또 하이드로겔 렌즈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플라스틱이라거나 또 섬유 이런 것들도 이런 폴리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 보면 이러한 폴리머를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제조되는데요. 자, 여기 초록색부터 보는 거예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는 명칭은 물에 팽창되고 서로 교차 연결되어 친수성을 지니는 폴리머로 구성되며 잘 구부러지며 유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는 이름이 붙었다. 즉 이런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들을 조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폴리머에다가 새로운 모노머를 또 결합시키고 해서 또 새로운 폴리머를 형성시켜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폴리머를 결합한다거나 어떤 특정 모노머를 결합시켜서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는 바로 친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한 폴리머, 모노머 이런 얘기 사실 나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사실 약간 의문이긴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친수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자, 친수성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친수성, 하이드로필릭이라는 이 특징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가지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고요. 물하고 아주 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쭉 길게 써 놓았고요.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물과 닿게 되면 물을
빨아들여서 함수율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광학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재질의 콘택 렌즈 재질이 소프트 콘택 렌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차 시에서 설명하겠지만 소프트 콘택 렌즈의 이런 친수성 성질에 의해서 물을 얼마만큼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소프트 콘택 렌즈의 특성이 좀 달라진다. 50% 정도의 함수율을 이상 가지게 되면 고함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고 얘기하고요. 또 함수율이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이 물을 포함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저함수율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고 구분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폴리머 중 상당수는 뭐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폴리머의 구조,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이런 폴리머는 다양한 구조로 폴리머를 형성해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호모 폴리머의 형태부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폴리머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조금만 줄여서 이 정도로 보는 게 좋겠어요. 자, 호모폴리머와 오른쪽에 있는 공중합체의 개념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모노라는 개념 설명했잖아요. 모노라는 개념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듯이, 이 호모라는 의미도 약간 하나라는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모노머의 종류가 한 가지로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폴리머가 바로 호모폴리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 4-1과 4-2, 4-3을 보면 얘는 호모폴리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A, 알파벳 대문자 A가 각각의 모노머를 얘기하고요. 모노머가 사슬에 연결돼서 이렇게 쭉 하고 일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모노머가 동일한 모노머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를 만들었죠. 이러한 형태를 호모폴리머라고 얘기하고요. 그림 4-1과 같이 직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를 우리는 직선상 동종중합체. 이 동종중합체가 영어로 하면 호모폴리머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동종중합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래쪽 가지상 동종중합체는 호모폴리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호모폴리머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노머가 동일한 모노머로만 구성되어 있는 폴리머인데 이 폴리머가 직선상의 폴리머에다가 이렇게 나무 가지의 형태로 동종 폴리머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어진 그런 가지상 동종 중합체를 일러서 표현하고 있는 게 4-2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폴리머를 형성할 수 있고요. 자, 4-3을 보면 얘도 동종 폴리머인데요. 여기 보면 X라는 게 있죠. 얘는 가교제라고 이렇게 좀 연결하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폴리머와 이렇게 직선상의 폴리머와 폴리머를 가교제를 이용해서 또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중합체 폴리머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교차 결합 시스템에 의한 폴리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런 이름들을 외워야 하느냐, 뭐 직선상, 동종중합체, 교차결합 시스템에 의한 이런 폴리머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화학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노머들의 집합인 폴리머 또 이 폴리머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해서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제조할 수 있대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4 같은 경우는 교차 혼성 중합체예요. 아까 내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설명한 적 있잖아요. 여기 공중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중합체가 혼성 중합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모노머가 하나의 똑같은 성질의 모노머를 연결한 게 아니고요. 모노머가 다른 형태의 모노머를 순차적으로 결합해서 만든 폴리머를 공중중합체 코폴리머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이러한 형태로 이 모노머의 배열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또 가교제를 써서 연결을 시키는 방식은 어떤지, 가지 형태로 이런 폴리머를 형성하는지, 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모노머를 교차 결합해서 이런 중합체를 만드는지,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와서 여기 보면 기타 블럭 혼성 중합체라거나 랜덤 혼성 중합체, 여기서 랜덤 같은 경우는 무작위적으로 막 배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A, B, A, B, A, B가 아니라 A, A, B, B, A, B, A, B, B, A, B 이런 식으로 랜덤아이즈하게 무작위로 막 결합시킨 그런 중합체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 나지도 않고요.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이런 그런 폴리머라는 그런 것들이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콘택트 렌즈를 만든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폴리머라는 고분자 물질은 모노머로 이루어진 그런 고분자 물질이다라는 것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중합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긴 사슬 폴리머를 구성하기 위해 모노머는 중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달리 표현하면 화학적인 결합 방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폴리머라는 건 모노머들이 각각 모여서 어떤 특정한 폴리머를 형성하는데, 이런 모노머와 모노머를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이 중합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중합 반응에 의해서 모노머와 모노머를 결합하기도 하고 폴리머와 폴리머를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 화학적인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중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도 몰라도 관계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노머들을 결합시키는 방법, 또 특정한 경우에는 폴리머와 폴리머를 결합하기 위해서도 이런 중합 반응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줄여서 쭉 내려오면 돼요. 여기 보면 사슬 중합 이런 얘기 나오고 개시, 또 확산 종류 나오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맨 마지막 부분, 요 부분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중합 반응에 의해서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물질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모노머와 모노머를 중합 반응에 의해서 결합하고, 또 이러한 모노머들이 결합돼서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를 형성하고, 이런 폴리머를 가지고 자,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폴리머,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재질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때 이 폴리머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고체 상태로 이렇게 딱딱하게, 이런 것처럼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딱딱하게 만들어진 폴리머를 이렇게 분말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액체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 형태이거나 분말의 형태이거나, 분말도 고체잖아요. 고체 형태라거나 액체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폴리머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한다. 이 내용은 뒤에서 엄청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만든대. 그러니까 폴리머를 일단 구성했잖아요. 화학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어떤 재료를 만들었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가공하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절삭, 다른 말로 선반 절삭 방법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폴리머를 고체 형태로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나중에 내가 동영상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선반절삭법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지. 어쨌든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전면이 휘어지고 또 후면도 휘어진 형태로 얇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딱하니까 얘를 뾰족한 꼬챙이로 얘를 막 회전시켜요. 막 회전되고, 아마 영상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회전되는 과정에 뾰족한 꼬챙이를 쫙 하고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쫙 갈리겠죠. 그러면서 전면을 동그랗게, 또 전면을 가공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공한 만큼을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뚱뚱하진 않은데 얘가 좀 확대해 놓은 거라고 보면 전면을 동그랗게 가공하고 뒷면을 또 어떻게 해요? 뒷면을 온폭하게 이렇게 가공을 하면
볼록 또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의 콘택트 렌즈라거나 볼록 메니스커스 형태의 콘택트 렌즈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선반절삭법, 달리 얘기해서 절삭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고체 형태의 폴리머를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회전 캐스팅과 주형 주조법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가지고 폴리머를 가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열을 가하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액체 형태의 폴리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2번 회전 캐스팅, 영어로는 스핀 캐스팅, 다른 말로 회전 주조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글씨를 쓸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회전 주조법 쓸까요? 잠깐 멈추고 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절삭은 선반절삭법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얘는 고체 상태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을 가공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 회전 캐스팅. 사실 이 회전 캐스팅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는데 이 밑에다 쓸게요. 회전 주조법이라고 합니다. 회전 주조법 화면 보이죠? 조금만 키울까요? 아유, 줄이는 게 아니죠. 자, 회전 주조법이 바로 스핀 캐스팅 방법입니다. 뭐 회전 캐스팅이라고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핀 캐스팅, 영어로 스핀은 뭐예요?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잖아요. 스핀을 준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남학생들 뭐 당구 치는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그걸? 나도 당구 친 지 오래돼서 까먹었네. 스핀을 준다는 얘기를 뭐 일본말로 뭐 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 스핀 알죠? 회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그릇같이 온폭 생겨 있는 틀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액체 상태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 폴리머를 여기다 붓습니다. 또는 분말 형태의 그런 폴리머를 여기다 부은 상태에서 열을 가해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액체가 되겠죠? 폴리머가. 그 상태에서 액체를 넣어도 되고요. 액체 상태의 폴리머에도 상관없고요. 그 열을 가한 상태에서 얘를 휙 하고 회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액체 형태의 재질이 쭉 하고 퍼지면서 이렇게 동그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겠죠? 이 스핀 캐스팅, 그러니까 회전 주조법의 경우에는 이 틀의 안쪽 면에 의해서 면의 곡률 반경에 의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전면의 곡률 반경을 결정하고요. 이 틀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후면의 곡률 반경, 즉 기본 커브인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전 주조법을 통해서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주조 성형법이라고 되어 있죠? 주조 성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말로 더 많이 쓰여요. 주형 주조법이라는 말로도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예. 주조 성형법 말고 주형 주조법, 영어로 캐스트 몰딩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형 주조법의 그 만드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나 오늘도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 자, 이러한 마이너스 틀을 하나 만들고요. 온폭한 틀을 만들고요. 이렇게 볼록한 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을 넣고 위에서 꾹 하고 누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다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형틀 위에다가 재료를 붓고 위에서 빵 하고 찍어내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주형 주조법, 캐스트 몰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이 이름까지는 좀 생소할 수는 있어도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선반절삭법이래. 또 어떤 틀에다 놓고 얘를 휙 하고 회전시켜서 만드는 방식이 스핀 캐스팅 방식이래. 또 어떤 틀, 마이너스 틀과 플러스 틀을 만들고 재료를 넣고 빵 하고 찍어서 만드는 방식이 캐스트 몰딩 방식이래. 요 정도 이름, 우리말로 주형 주조법이죠. 이런 것들 정도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조금만 축소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좌측의 요 하단에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생산 방식까지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화학적인 구성 방법에 의해서 소프트 컨택 렌즈의 재질을 만들고, 이름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름들, 그러니까 주형 주조법이라거나 선반절삭법, 또 회전 주조법과 같은 그런 다양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원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폴리머 형태의 그런 원료, 고분자 물질의 원료를 소프트 컨택트 렌즈로 만든다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마치 옆 동네에서 그 떠도는 소문 듣듯이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만, 자, 오른쪽 요 첫 번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확대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소프트 컨택트 렌즈, 일반적으로 하이드로겔이라는 성분,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재질을 통칭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로겔이라는 이런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재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눈물막을 유지할 것. 중요해요. 이거 여기 별표 좀 쳐놓으세요. 나중에 뭐 내가 어떤 방식이든 물어보니까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눈 각막 위에는 눈물이 안정적으로 탁 묻어 있어야 각막이 제 기능을 발휘하듯 눈물 위에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붙어 있는데,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눈물을 제대로 눈물막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컨택트 렌즈가 제대로 광학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 자체가 이 눈물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각막의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각막 위에다가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산소를 완전히 다 차단해 버린다면 이 각막이 제대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각막 내피세포가 펌프 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각막 안쪽으로 공급하고 빼주는 이런 작용, 또 그 수분이 들어가면서 수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펌프 작용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우리는 대사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사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하지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런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컨택트 렌즈 재질인 하이드로겔 재질의 적절한 특성이 될 수 없다. 이해했죠? 자, 세 번째. 눈과 함께 움직여야 하고 또 이온의 투과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일반적으로 눈에 탁 붙어서 전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질, 하이드로겔 재질이 잘못 만들어져서 떡 달라붙어서 마치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딱 달라붙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각막과 이 컨택트 렌즈 사이에 형성되는 어떤 이 눈물막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한 이 각막 상피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각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스템셀,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 이런 세포들이, 애기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또 계속해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7일이 지나면 세포가 죽어서 바깥쪽으로 탈락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딱 밀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배출되지 못하고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또 각막의 대사작용에 또 문제를 일으키겠죠. 따라서 적절한 움직임이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착용감이 편안할 것.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선명하고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할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각막도 투명하기 때문에 외계에 있는 이런 빛들이, 밖에 있는 빛들이 망막에 선명하게 결상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런 하이드로겔 재료 자체가 어떤 투명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보통 그 기준선을 한 90% 정도로 잡는데요. 가시광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 빛들, 빨주노초 파남보 섞여 있는 이 빛, 또 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가시광선이잖아요. 이런 가시광선을 90% 이상은 투과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렌즈를 사용하기에 내구성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뭐 6개월 정도 사용하는 렌즈인데
오늘 끼고 막 빼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막 찢어져요. 또 렌즈를 이렇게 올려놓고 끼려고 하는데 막 찢어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걸 내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하이드로겔 재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은 튼튼한 내구성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써놓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말고요. 내가 혹여라도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인 하이드로겔이라는 이 재질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로서의 제대로 과학적인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눈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하며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눈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또 투명해서 가시광선을 원활하게 눈 안쪽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은 유지되어 있어야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적절한 과학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뭐 사실 나도 이거 뭐 줄줄줄줄 한 줄 한 줄 다 외우면서 얘기하라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한번 재구성해서 과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광학적인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투명해야 하겠죠.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불투명하면 그건 소프트 컨택트 렌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경이 이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럼 제대로 된 광학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머릿속에 넣어놓을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컨택트 렌즈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가능한 하이드로겔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90%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뭐 이 수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컨택트 렌즈가 제대로 광학적인 성능을 발휘하려면 가시광선의 90% 이상은 최소한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광학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요. 자, 이제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기계적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몇 가지 말 나오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수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는 친수성 재질로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물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광학적으로 그런 우수한 그런 과학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이 내용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수화라는 단어는 이 콘택트 렌즈가 얼마나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높은 콘택트 렌즈는 아주 말랑말랑할 거고요.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저함수율의 콘택트 렌즈는 상대적으로 좀 말랑말랑함이 덜 하겠죠. 자, 이번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꾹 하고 눌렀을 때, 눌렀다가 떼면 이 꾹 하고 누르는 힘을 응력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꾹 하고 눌렀을 때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겠죠. 그러면 이런 복원력이 크려면 어때야 될까요? 함수율적인 측면에서 함수율이 좀 낮은 렌즈일수록 아무래도 좀 탄력성이 강하니까 이런 응력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인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수분 함량이 많으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이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응력에 대한 복원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겠다라는 개념 하나 알아두고요. 이게 다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도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오른쪽 살펴보세요. 오른쪽. 자, 여기 모듈러스라는 얘기 나옵니다. 좀 키웁니다. 그러면 모듈러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자, 좀 전에 내가 함수율 얘기를 잠깐 하면서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부드럽고요.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적으면 딱딱하다라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가지는 어떤 딱딱함이라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뻣뻣함, 스티프니스, 뻣뻣함, 딱딱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뻣뻣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딱딱함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가지는 기계적인 특징 중에서 모듈러스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얼마나 뻣뻣하냐, 뻣뻣하지 않냐를 의미하는 거고 착용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모듈러스가 높으면, 즉 뻣뻣함이 높으면 착용감이 좋아지지 않아요. 반대로 모듈러스가 낮아서 이 뻣뻣함의 정도가 줄어든다면 착용감이 좋다. 따라서 이 모듈러스를 가지고 어떤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착용감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또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성질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듈러스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두시고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 이제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로 해놨구나. 별표를 쳐놨죠. 여기에다 별표를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이 모듈러스는 뻣뻣함을 의미하는 그런 기계적인 특성이고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계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모듈러스가 낮으면 착용감이 좋아지고 모듈러스가 높으면 착용감이 안 좋아진다는 건 위에서 언급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모듈러스가 낮아야 될 거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듈러스가 높으면 뻣뻣해서 착용감이 안 좋다고 하면 그럼 모듈러스 낮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교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한정 모듈러스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눈에 착용하기 때문에 이 눈에 착용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눈 안쪽에서 깜빡하는 이 눈꺼풀의 작용, 물리적인 힘, 기계적인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런 모듈러스가 낮아서 뻣뻣함이 좀 적으면 어떻겠어요? 눈을 깜빡 하는 것만으로도 렌즈가 반으로 접힌다거나 아니면 접히진 않는데 깜빡 할 때마다 이 윗눈꺼풀의 작용에 의해서 밀려서 이 콘택트 렌즈가 찌글찌글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과학적 성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이렇듯 이런 모듈러스라는 개념은 단순히 착용감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또 기계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눈에 착용했을 때 콘택트 렌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눈꺼풀에 의한 변형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꼭 별표를 쳐놓고 이 모듈러스라는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지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듈러스가 높다는 얘기는 뻣뻣함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달리 함수율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듈러스가 높으면 함수율이 낮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엔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파열 강도,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 겁니다. 파열 강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개념은 뭐냐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자체가 가지는 견고함을 의미하는 이런 기계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파열에 대한 강도, 그러니까 찢어지는 강도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러한 파열 강도가 낮다면 당연히도 렌즈가 잘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파열에 대한 강도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또 달리 얘기하면 이런 파열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는 모듈러스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꼭 이게 1대1 관계는 아니지만 모듈러스가 높은 렌즈가 상대적으로 이런 파열 강도는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이런 기계적인 다양한 특성들이 하나에만 국한돼서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을 연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수화 상태, 함수율, 또 모듈러스, 또 이런 파열의 강도라거나 이런 개념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번 수업의 마지막, 자, 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의 함수율인 EWC가 증가하면 모듈러스는 감소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5주차 2차 시의 내용, 함수율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잠깐 한 10초 정도만 고민해봐요. 함수율이 증가하면 왜 모듈러스가 감소하지? 물음표 크게 하나 머릿속에 10초 동안 지금 넣어두세요. 하고 정답은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차시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의 종류, 또 이런 폴리머와 모노머의 개념, 또 이런 모노머와 폴리머를 중합 반응에 의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런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하이드로겔이라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특수한 이런 재질들은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화학적인 내용을 학습했다기보단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러한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뭐 함수율이라거나 모듈러스라거나 파열 강도에 대한 이런 기계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표면 특성, 즉 함수율이라거나 아니면 뭐 산소 투과율이라거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 기초 5주차 1차 시험 마무리할게요. 안녕.